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즉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지만 농업 예산은 1,114억 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농업 홀대가 이번 추경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임시국무회의에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난 수준에 맞먹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하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은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4조 5천억,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천억,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에 7천억 원이 각각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제2의 강원 산불을 막기 위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9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산불 감시와 계도 활동을 하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활동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114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체 추경 예산의 1.7%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편성된 농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112억 4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가축분뇨를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 규정해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만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에서 농작업을 하는 고령의 농민들 건강이 악화되는 건 물론 시설 작물의 생육 저하, 가축 호흡기 질환 등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편성 예산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에 500억, 농촌용수 개발에 300억, 배수 개선에 193억,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9억 원 등 지극히 관례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농업계는 지적합니다. 추경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농업 예산이 1.7%밖에 배정되지 않은 건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푸대접에 가깝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더욱이 이 같은 농업 예산 홀대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낮아져 올해는 3.1%까지 떨어졌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국가 전체 예산이 평균 5.72% 증가할 때도 농식품부 예산은 평균 1.45% 느는 데 그쳤습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들이 공연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여전히 도시민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도시민과의 격차가 가장 컸는데요. 거의 모든 복지 부문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5년 전과 비교해 후퇴하거나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2018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 2,780가구와 도시 1,14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농촌 주민들은 보건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도시민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의 의료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농촌 주민들이 병원까지 차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9분. 하지만 도시민들은 주로 걸어가는데도 평균 15분이면 병원에 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필품 구입이나 목욕탕 미용시설 등 전반적인 생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 지역이 46.7점으로 도시 지역의 만족도 66.8점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질병, 사고 또는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 수준 역시 도시민보다 농촌 주민이 훨씬 낮았습니다. 질병, 사고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응답은 농촌 주민이 49%를 기록한 반면 도시민은 39%에 그쳤습니다.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도농 간 차이가 컸습니다. 교통수단 지원을 꼽은 농촌 주민은 10.4%였지만 도시민들은 0.9%에 불과. 대중교통카드 한 장으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촌 주민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원 등 교육 인프라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 충분히 활용이 돼서 교육 프로그램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농촌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주민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문화 여가 활동은 TV 시청, 라디오 청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양한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적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셈입니다. 농촌 주민이 느끼는 복지 수준 만족도는 52.5점으로 5년 전보다 7.8점이나 올랐지만 여전히 농민들에 대한 복지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앞서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8 농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5년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창호 기자.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조사됐나요? 네, 농어촌에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부문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의 도농 격차가 가장 컸는데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촌 특성상 치료비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농어촌에서는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응답도 도시에 비해 3.5배 정도 많았는데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의 현실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도시민들은 주로 걸어서 병원에 가는데도 평균 15분이면 도착하는 데 비해 농어촌 주민들은 병원까지 차로 이동하는데도 평균 23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노후 대비 부족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복지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농어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부문의 만족도가 5년 전에 비해 약간 높아졌지만 아직 도시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농어촌 가구 2곳 중 1곳만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할 정도로 도시에 비해서 노후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70대 이상 농어촌 주민 중 70% 이상이 노후 생활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노후 대비 지원 정책과 같은 소득 지원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어촌의 기초 생활 여건과 교육 부문에서는 어떤 게 부족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까? 네, 농어촌 주민들은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택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요. 전체 농어촌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서 거주하다 보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전체의 9.1%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사설 학원이 부족해 초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촌 가구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복지 실태 조사 결과가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농업인 복지 실태조사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될 농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의 자료가 될 예정입니다. 농업인 복지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며 1년차 종합조사와 2에서 5년차 부문별 조사로 구성됩니다. 이번 복지 실태조사는 종합조사로 복지, 보건의료, 기초생활여건, 교육 등 총 9개 부문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네, 이번 농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창호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돼지고기값 상승세가 5월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나들이 철을 맞은 데다 중국 전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국제 돼지고기 값도 요동치고 있어서인데요. 반면 다음 달 쇠고기와 닭고기 값은 다소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5월 축산 관측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소매점의 국산 냉장 삼겹살 가격이 한 달 전만 해도 100g당 1,700원 정도였는데 이젠 2,000원 선입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다음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5월 축산 관측을 통해 돼지 도매값이 1kg당 4,600원에서 4,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최대 3.6%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변수입니다. ASF의 확산 정도와 그에 따른 국제돈유 거래량 변화에 따라 돈가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ASF 확산으로 중국에서 수입량을 더 늘릴 경우에 국제적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망치는 예상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다음 달 닭고기와 쇠고기 값은 이달보다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5월 육개 값은 1kg당 1,100원에서 1,300원 정도로 이번 달보다 약간 하락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개 도개 마리수가 늘어날 예정인데 이달 중순까진 수입된 닭고기 양이 전년 대비 23%가량 많아섭니다. 한우 역시 5월에 출하 예정인 마리수가 많아 도축 마리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최대 6% 가까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값은 지육 1kg당 16,900원에서 17,900원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7%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닭고기와 쇠고기 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ASF의 영향으로 돈육값이 더 오르게 된다면 닭고기와 쇠고기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질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를 선호하게 될 수도 있고 평소 가격이 비슷했던 닭고기로 대체 소비를 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돈육값 추이에 따라 닭고기와 쇠고기의 소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 ASF로 인한 축산물 소비 시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KCTV 제주방송, 제주농협지역본부와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는 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그동안에는 IPTV에 가입해야만 NBS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 어느 곳에서나 NBS를 통해 생생한 농업 농촌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2023년까지 국내 육성품종 벼 재배 면적을 65%에서 9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은 진수미와 참드림 청품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 최고 품종을 확대 재배하는 방안을 교육하고 충청북도 쌀연구회 등과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에 맞는 품질 좋은 국내 육성품종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종자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우수한 상추 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기 위해 상추 신품종 현장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신품종 평가회를 통해 소개된 진미 적치마는 높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고 매우 흑치마는 도시농업 텃밭에 적합한 종으로 여름 상추 재배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인삼포 토양 수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인삼 재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올해 4월 상중순 평균 기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도씨 낮고 강수량은 29.5mm로 전년의 48.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인삼포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싹이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대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난해처럼 올해도 강한 바람에 의해 줄기 전무늬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5월호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지죠. 전원 생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연을 담은 차를 특집 기사로 실었는데요. 13년 전 차가 가장 좋아할 만한 땅을 찾아 묘목을 심고 이제는 어엿한 차 농장이 된 곳이 있습니다. 녹차 농장의 주인 이원희, 최진양 씨 부부는 검은 오름이 바라보이는 조천읍 서늘리 7만 6천 제곱미터의 땅에 차 묘목 10만 주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만들어 나가는 차 이야기를 5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가에서는 제주의 색과 멋이 담긴 집이 소개됐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경백결 씨는 70년대에 지어진 전형적인 형태의 제주주택을 수리해 부모님께 노후를 선물했습니다. 제주의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생활의 편리함이 더해진 이 집은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 이렇게 세 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제주집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을 위한 아들의 마음이 곳곳에 묻어나서 더욱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집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보는 코너죠. 뚜벅뚜벅 교과서 인물여행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전봉준 선생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전봉준 유적지에 가보면 전봉준 선생과 동학농민군이 모여서 결의를 다졌던 말목장터와 감나무가 여전히 보존돼 있는데요. 어린이 동산을 통해서 전봉준 선생에 대해 알아보고 전봉준 유적이 있는 전북 정읍으로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동산 5월호 특집 기사로는 설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에게 고마운 식료품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한 끼 식사에 먹는 설탕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또 설탕의 원료부터 이 원료가 설탕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이번 호 특집 기사는 농산물, 농가공품 수출 현황을 다뤘습니다. 국산 농식품 수출은 2018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드 이슈로 주춤했던 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동남아 등에서는 한류 문화 콘텐츠 열풍이 불면서 국산 농식품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다루고 있어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선도농가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2016년 5위 부문 경북 농업명장에 오른 김인남 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김인남 씨의 지로는 비료를 많이 준다고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값비싼 비료를 쏟아부어도 오이 작기나 토양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작물 생장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단위 면적당 전국 최대 생산량을 올리고 있는 김인남 씨. 그의 철학이 담긴 농사 비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축산입니다. 5월호 기획특집으로는 농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태양광 시설로 가축시장 활용도를 높인 전남 곡성축협을 소개했습니다. 전남 곡성축협은 가축시장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립해 월 평균 22,000kW의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태양광 산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주의점, 설치 절차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함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 농장이 달라졌어요 코너에서는 충남 당진에 위치한 철우농장을 소개합니다. 철우농장 서성균 대표는 돼지농장 수익이 악화되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대전 충남 양돈농협에 도움을 요청해서 컨설팅을 받게 됐습니다.
컨설팅을 받기 전 1등급 이상 출연율이 68.4%였던 철우농장의 성적은 한 달 만에 92.1%까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철우농장을 통해서 농가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